저희가 하고 있는 이 신세계 지식향연이라고 하는 게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행복의 조건 중에 뭐 스스로를 좀 어떤 그 관점이라든지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책도 읽고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나를 성장시키고 지키는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딱 지식향연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는 결국은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 특히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고 지금 세상은 어떻고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경험을 좀 여행이라는 걸 통해서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강의하시는 거를 보면 거기에 행복과 여행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거는 제가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고 네. 이제 사실 저 같은 학자는 뭔가 데이터로 그게 증명이 됐을 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 박사과정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은 교수가 됐지만 그 박사과정 학생과 제가 했던 그 연구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실 우리가 먹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으면 네. 그 음식을 섭취했을 때 칼로리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오는지를 다 계산해가지고 수치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거는 먹어도 되지만 이런 걸 좀 줄여야 되고라는 가이드라인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행복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 칼로리가 소위 제일 높게 나오는 게 여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하고 있을 때 네네. 사람들이 제일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게 무의미하지 않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행복 경험 중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의 경험이 즐겁다와 의미 있다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제일 강렬하게 경험되는 활동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이 행복이다라고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행복하려면 여행을 좀 자주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막상 했을 때 경험하는 즐거움보다 그거를 준비하면서 예감하는 즐거움이 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상상할 때. 네. 상상하고 그래서 막상 다치면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준비하고 상상하고 뭐 기록해두고 이런 거 할 때가 굉장히 즐겁거든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활동 중에 여행은 그 중에서 가장 우리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만들어요. 어디로 갈까? 언제 갈까? 언제 가는 게 좋을까? 거기 가서 뭘 하면 좋을까? 뭘 먹으면 좋을까? 이 다음에 누구랑 갈까? 등. 그러니까 이 준비하면서 예감하는 즐거움이 아주 폭발적으로 나오는 게 여행. 근데 그런 게 우리 일상에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이제 거의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별로 준비하지 않고도 합니다. 그냥 습관대로 밥 먹고 습관대로 씻고 습관대로 일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야 뭘 준비를 하지만 대개는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가요. 근데 여행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심지어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기도 한다고. 그렇죠. 이게 여행이 가지고 있는 큰 매력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언제 행복한가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가지고도 이럴 때는 행복하고 저럴 때는 행복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기저에 들어가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어떤 욕구가 잘 만족될 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내면의 욕구를 보통 우리는 세 개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얼마나 내가 원해서 하고 있는가, 이 자율성이라는 욕구가 충족이 되는가,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데 하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 원해서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면 내가 잘하는가, 아니면 나는 할 때마다 실패하는가. 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내가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외톨이로 살고 있는가, 이 관계의 욕구. 이 세 가지인데 평소에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사실 일터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다 유기질서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일이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자율성이 잘 충족이 안 됩니다. 네. 일하면서 늘 성공 경험을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행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요. 가가지고 하는 일들이 뭐냐면 내가 잘하는 걸 해요. 먹는 거, 가서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혼자 갈 때도 있지만
누구랑 같이 가요. 네. 심지어 혼자 가더라도 돌아온 다음에 누구에게 그 경험을 공유하니까 그렇죠. 그 굉장히 이 중요하죠. 펀더멘탈한 우리의 욕구가 가장 충족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사실 작가님도 뭐 평소에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우리가 제일 신날 때 중에 하나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막 이야기할 때예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떨 때. 네.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네. 근데 여행은 다녀오면 우리에게 이야기거리를 무한히 줍니다. 네. 야, 거기 가니까 이런 게 좋더라. 거기 가니까 뭐 누구의 무슨 작품이 있는데 놀랍더라. 뭐가 맛있더라.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거리를 제공해주는 풍성한 저수지 같은 게 여행.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여행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굉장히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친구들하고나 이렇게 뭐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책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너무 잘난 체 하나? 그리고 또 어렵거나 흥미가 다를 수도 있는데 확실히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 난 이랬는데 너도 가봐라. 넌 어디 갔다 왔냐? 그럼 나 다음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확실히 많이 하게 되네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우리 버킷리스트. 네. 한때 진짜 유행이었죠. 지금도 뭐 버킷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목록을 쫙 이렇게 만들고 그것들을 모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요. 놀랍게도 버킷리스트의 상당 부분은 장소와 관련돼 있어요. 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다. 무슨 뭐 프랑스의 남부지방을 돌면서 뭐 와인을 뭐 마신다. 무슨 뭐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산다.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거는 대부분 어떤 특정한 장소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여행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리고 여행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그런 놀라운 점인 것 같아요. 요즘 대학생들도 그러면 여행을 많이 하나요? 최근 들어서 이 전통적인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주된 고객이 소위 MZ 세대더라. 이런 그 여행에 관한 분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갈 뿐만 아니라 그 여행의 형태도 지금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교수님 개인적으로 나는 인생에서 이 여행이 너무 좋았어. 이런 게 있을까요? 몇 가지를 꼽아보면 저희 첫 아이가 어렸을 때 그때는 유학 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차를 몰고 다른 지방에 가가지고 어느 해변가에 놀러 갔는데 그때 딸아이 이제 어린아이를 수영복을 입혀가지고 걔랑 바닷가에서 놀고 그리고 호텔로 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걔가 약간 옹알이 비슷하게 하는 그거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그거는 그 나름대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여행이에요. 강렬하셨군요. 근데 굉장히 강렬했고요. 제가 그 해외여행만 갔던 건 아니고 네. 이제 짬짬이 가끔 국내에서도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있잖아요. 최근에는 세조개 축제라는 데를 평생 처음 지역 축제를 한번 가본 거예요. 네. 그냥 세조개 축제라는 게 있다더라 그래서 호기심 삼아 이렇게 갔는데 실제로 이제 작년에 수온이 높아가지고 세조개가 이번에 이렇게 작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도착할 무렵에 식당에 전화해 보니까 다 떨어졌다. 없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세조개 축제인데 세조개가 없다. 그래서 세조개 말고 뭐 다른 거 쭈꾸미나 이런 거 드시면 안 되느냐. 그런데 이제 몇 군데 전화하니까 한 군데서 남아있다고 그래서 갔는데요. 그거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게 안 되거나 그러면 되게 좌절되는데 야,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구나 이러면서 거기 가서 먹고 그 동네 좀 돌아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순위를 정하기는 어려운데 모든 여행에는 기억할 만한 스토리가 늘 있어서 그게 여행의 장점이네요. 그게 놀라운 점인 것 같아요. 네. 혹시 나 이런 여행은 한번 꼭 해보고 싶어.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으실까요? 여행과 관련된.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장기간 가본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냐면 그렇죠. 네, 어릴 때는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다 성인이 되니까 일정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내년쯤에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온 가족이
뭐 한 2주 정도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억만금을 주고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간절히 있어요. 꼭 성공하시길. 네. 혹시 그리스도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신세계 지식향연 여행지, 목적지가 그리스거든요. 네. 그리스는 어떠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이태리 이런 데를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가 되게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건축물들을 보면서 저게 인간의 특징만으로는 만들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멸의 존재, 어떤 신에 대한 생각 이런 거 없이 이런 어떤 건축물들이 과연 가능했을까? 이러면서 그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신성, 영성 이런 거를 굉장히 강렬하게 좀 느꼈던 게 그 지역을 경험하면서 들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갈 때마다 이제 특히 성당이라든지 신전이라든지 뭐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거는 진짜 그런 뭐랄까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에 대한 경외, 뭐 숭배 이런 게 없으면 절대 정말 기술만으로는 여기까지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를 제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때 제법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했었는데 여행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원심불리기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심불리기 속에 집어넣고 돌리면 분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떤 본질적인 걸 골라낼 수 있게 되는데 여행이 그런 게 아닌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행을 통해서 내가 진짜 삶에서 원하는 게 뭔가, 나라는 사람은 진짜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과 어떤 가짜 욕망들, 나는 진짜 원하지 않지만 사회의 어떤 분위기나 어떤 내 나이나 지위에 따라서 내게 부여되는 기대 때문에 나는 이런 걸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막 섞여 있는데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내 모습이 딱 분리돼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그리스, 이태리 여행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느끼고 근데 돌아오셔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게 뭐 아주 오래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끔씩 이제 다시 그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신세계 지식향연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도전하는 그 학생들에게 혹시 뭐 한 말씀 좋은 덕담이라도 남겨주실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고민을 할 때가 있냐면 어떤 특별한 능력을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을까? 특별한 감성을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안에는 누구나 어떤 감성들을 다 골고루 가지고 있는데 그게 더 개발이 되고 덜 개발이 될 뿐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어떤 감성이나 소위 감수성, 어떤 의식 이런 게 드러나도록 자극해 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공간 같은 거예요. 어떤 공간에 가게 되면 특별한 감성들이 더 생겨나는 것 같은 거죠. 새로운 공간, 낯선 공간, 아주 어마어마한 어떤 공간.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저는 여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대학생, 또 젊은 시절에 이 신세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으셨다. 그래서 충분히 즐기시고 충분히 공부하시고 충분히 느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